안녕하십니까. 내일 오전에 드디어 이제 그 백현동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그 피고인 신문이 있는데 미리 보는 이제 그 이재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 검찰에서는 이제 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을 5개를 가지고 있다. 아마 내일 이제 그 이재명 오전에 피고인 신문하고 오후에 구형까지 놓을 겁니다. 구형까지. 그럼 내일 마치는 거예요. 2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아마 스모킹건 증거를 계속 제시하면서 이재명을 검사 8명이 이재명 혼자 이제 신문하니까 몰아붙일 겁니다. 9월 6일 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것도 이제 많은 화면을 띄우면서 몰아치는데 이재명이 쩔쩔맸잖아요. 근데 이번에 백현동은 더 확실합니다. 제가 미리 그 5가지 결정적인 내일 검찰이 제시하면서 이재명을 추궁할 증거를 제시해 보면요. 제일 먼저 이제 그 국토부의 공문을 한 3개 이상 제시할 것입니다. 국토부의 공문. 첫째 증거가요. 이거는 이제 일부는 옛날에 그 박정아 의원, 지금은 이제 그 한동훈 비서실장 박정아 의원 있잖아, 원주에. 이분이 그 공개한 것도 있습니다. 일부 이제 그 공문이 공개된 것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그 성남시하고 이제 여러 질문하고 답변하고 공문, 이것만큼 이게 중요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문서입니다. 그대로 이게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문서는 증명력이 추정이 됩니다. 진실한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국토부의 공문을 보면요. 용도 변경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3조가 아니다. 이 말은 이게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으로 이제 그 혁특법 대상이 아니다. 왜? 혁특법의 대상이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따를 의무가 없다. 이렇게 그 명백하게 답을 해주는, 그게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 알아서 이제 판단할 사항이다. 이런 데 여러 공문들이 갔는데 아마 내일 검찰에서 3개 이상 국토부의 공문을 공개하지 않을까. 이걸 이게 딱 제시하면 이재명으로서는 꼼짝 못하는, 이게 첫 번째 스모킹건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이게 딱 부러지는 증거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뭘 제시하느냐. 바로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그 만든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이 있어요. 야, 이게 중요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을 용도 변경하거나 이렇게 뭐 올릴 때 그 위원들이 있죠. 외부 위원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회의록은요, 뭐라 하냐면 여러 외부 민간 위원들이 그 4단계 백현동, 이거는 이제 그 반대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회의록에 쫙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 박수영 의원이라고요. 여의도 연구원장은 부산의 국회의원이죠. 박수영 의원이 이것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입수해서. 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그때 그 이모 도시계획 과장이거든요. 이번 중요한 정인인데 거기 민간위원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이재명이 하고 정지사가 밀어붙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김인섭이가 로비가 들어왔으니, 그래서 이제 그 반대 무릅쓰고 밀어붙이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회의록에 그때 외부 위원들 여러 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이게 4단계라는 게 법에 도저히 안 맞다. 거기다가 이제 옹백 아파트가 말이 되느냐. 이런 게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와 정진상이가 밀어붙인 이런 데 증거가 적나라하게 회의록이 놉니다. 이걸 아마 화면에 띄우면서 이재명을 추궁하면 이거는 뭐 국토부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남시의 외부 위원들도 반대했는데 공무원 이재명과 정상에 밀어붙인 이게 두 번째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 도시계획 과장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팀장, 이 두 명이 실무자거든요. 도시계획 과장, 이모 과장,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분이 이미 정언을 다 해버렸습니다. 도시계획 과장이 적나라하게 정언을 다 해버렸어요. 뭐라고? 국토부에 요구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 이재명은 이제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압박이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 과장이요, 먼저 정의 나와서 전혀 국토부에 외압이 없었고, 오히려 이렇게 정해, 오히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기소가 되고 나서 그때 돌아가신 우리 극단주의 선택 전형수 비서실장 있잖아요. 전형수 이분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또 이재명 측근들이 전화해가지고 오히려 자기한테 국토부 협박이 있은 거 아니냐 유도하는 이런 데 신문 전화가 온 적도 있다. 이렇게 다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근들이 도시계획 과장한테 전화해서 국토부에 마치 협박이 있은 걸 보고했지 않냐, 그게 언제냐, 이런 식으로 유도신문으로 정보 확보하려고 이런 전화까지 왔다, 이렇게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도시계획 과장이. 이게 세 번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정언이.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밑에 도시계획 팀장은 더 적나라하게, 도시계획 팀장은 뭐라고 정언했냐, 아예 정진상이가 술자리 불러내더니, 야 술자리 불러내더니 이거 김인섭 하는 거 그게 무조건 잘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술자리까지 정진상이가 도시계획 팀장을 불러내가지고 이거는 김인섭 우리 이거 하는 거니까 제대로 이게 잘 챙겨줘야 된다, 신경 써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협박까지 하더라, 이렇게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무팀장, 그 다음에 주무과장이 국토부에 전혀 협박이 없었다. 오히려 이재명 측이나 에서 이제 회유하거나 뭐 확인 전화하거나 협박하거나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바로 이제 팩트는요, 김인섭의 판결문에 사실관계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김인섭이는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 문제에 대해서 팩트는 고등법원이 최종심입니다. 대법원은 필요 없습니다. 고등법원이 최종심입니다. 따라서 김인섭하고 이제 77억, 그 다음에 한바 사용 5억 받아가면서 이제 관여한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김인섭이가 들어오면서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게 200억 배임인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비율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일반 분양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2단계가 아니고 4단계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옹벽 아파트가 만리장성 같은 게 허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부천합의 내용도 바뀌죠. 원래는 이게 땅을 기부천합이 아니고 내용이 또 유리하게 수차례 바뀌는 과정이 김인섭 판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고등법원까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팩트는 이번에 한성진 공직선거부 판사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차피 가면 고등법원이니까 서울 그 팩트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김인섭이는 2010년 이후에 연락도 안 된다, 이렇게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재명으로서는 미리 본 김인섭 판결이 나온 거죠. 결국 지금까지 5개 국토부 공문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들, 그 다음에 도시계획 과장과 팀장, 이런 공무원 정인이요, 총 정인은 49명이고 그 중에 절반 가까이 24, 5명이 백현동 정인인데 딱 2명, 야 이재명이 비서실장 했던 자하고요, 이재명 밑에 국장에 딱 2명만 협박이 그때 분위기가 좀 있었다. 근데 그 2명은 이재명이 따라다니는 어공입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딱 2명, 나머지는 전부에 협박이 없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이런 확실한 팩트들 증거 때문에 이재명 측에서도 제가 취재를 해보니 이재명 측의 재판 전략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옛날에는
사실 팩트를 가지고 오히려 이게 그 협박이 있은 것처럼 국토부가 이렇게 다투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니 이제 법리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법리적으로 야 이거는 이게 국회에서 경기도 국정감사할 때 경기도지사로 한 이야기지 이게 대선 후보로서 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국회 정언감정에 관한 법에서 고발 안 했잖아요. 그 민주당이 고발 안 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그 친고죄거든요. 고발이 있어야 돼요 국회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언감정에 관한 법에 고발은 안 돼 있고 그 지위에서 한 거지 대선 후보 그때 무슨 대선 후보였냐. 이게 2021년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발뺌해가 빠져나가려 합니다. 법리적으로.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자료들 검사 다 찾아봤는데요. 그때 이미요. 요 국감할 때 그게 나옵니다. 기사가. 국감할 때 모든 신문에 나옵니다. 그때 송영길이가 뭐라 했냐면 당대표잖아요. 그때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로 이낙연한테 이기고 나서 경기도 국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이한테 그냥 경기도에서 사퇴하십시오. 말라 굳이 국감 말라봤습니까? 사퇴하시고 대선 후보 역할에 충실해달라. 이렇게 그 송영길이가 지도부가 권유를 계속해요. 근데 이재명이가 그때 송영길 말 안 듣는 게 천추이 아니지. 아니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의혹을 그때 대장동 의혹이 막 터질 때잖아요. 내가 당당하게 국감에서 경기도지사로서 지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대장동 의혹을 돌파해 보겠다. 대장동은 당구들의 최대 사업이니까 내가 이게 답을 해서 돌파하면 대선 후보로 위상이 확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이미 대선 후보로 선정이 된 거예요. 2021년 10월달에 국감이잖아요. 경기도지사로서 단순한 국감이 아니고 이미 대선 후보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 데뷔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걸 국감을 통해서 당당하게 대장동 업적을 홍보해서 정면 돌파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인터뷰나. 이거는 명백하게 대선 후보로서 행보로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게 분명합니다. 이 주장을 지금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씨도 안 먹히는 주장입니다. 그때 뭐 대선 후보가 아니야. 이미 대선 후보로 선정됐고 자기가 대선 후보로서 대장동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 이래서 국감을 받아들였고 선수에서 정언한 이게 명백한 그때 보면 막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이 띄워주려고 계속 이렇게 좋은 유도 질문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문진석이가 천안입니다. 천안. 제가 어제 잘못 말한 천안의 문진석이가 눈치 없이 4단계는 어떻게 변형된 겁니까? 이것도 좋은 데다 달라고 물어있겠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협박 문제 삼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거 아닙니까? 왜? 바로 근데 그 의혹 김인섭 씨 때문에 해줬다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한 거예요. 질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아마 내일 오전에 끝나면 바로 오후에 구형하는데 검찰은 뭐 제가 보기에 우리 법조계에서는 최하 벌금으로 구형하면 1,000만 원 이상, 징역 한 1년 이상 구형이 됩니다. 택일하게 돼 있거든요. 징역 구형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김문기 2개 있고요. 뭐 벌금으로 구형하면 1,000만 원 이상 구형하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700 이상 놓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양형 기준이 보통 그렇습니다. 기본이 그 6개월에서 1년 징역 구형하면 그 다음에 그 벌금을 하면 한 700에서 1000 이상은 구형하지 않을까. 구형량은 내일 되면 또 놓으면 그 의미는 분석하고 하여튼 이런 결정적인 5개의 팩트 앞에 꼼짝 못하고 그래서 꼼수를 쓴 게 법리적으로 꼼수를 한번 돌파해보자. 그때 대선 후보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정감정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씨도 안 먹히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